네, 반갑습니다. 볼경 칼리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지금 밤 12시에 넘었는데 퇴근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기 루터쌤 아카데미 채널에 영상을 너무 안 올려서 DKU 그분 리뷰 영상 요청을 예전부터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고민하다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제가 어떤 특정한 분을 지칭해서 리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괜히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내렸고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그때 그 영상에 저희 이제 애독자님께서 몇 명 안 되지만 애독자님께서 이제 이제 무기 모양에 따라서 리뷰를 하는 걸 좀 해달라고 해서 아마 이분은 군인인가? 예.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게 루트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혹시 모르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수련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무술가니까 칼리가 라탄 스틱, 나이프, 맨손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전통 무술은 원래 그래요. 칼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카람빗과 나이프 차이점 설명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안 좋아해요. 기형 도검류를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이제 효용성은 있는데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형검일수록 이제 숙련도를 많이 요구하는 반면에 그만큼의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조금 의문.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저처럼 이게 군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카람빗도 괜찮아요. 군인분들은. 근데 군인이 만약에 카람빗을 쓰려면 이제 이 구멍 부분을 이제 맞춤으로 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인분들은 보통 이제 이 장갑을 끼고 작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손가락이 그냥 맨손일 땐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이제 제작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카람빗은 사실은 가죽 장갑이라도 장갑을 끼고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퍼포먼스가 안전하게 나와요. 플루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군인분들한테는 추천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이걸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무술적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길이가 이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죠? 이게 보세요. 날 길이가.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팥칼로 잡았을 때 이게 제가 좀 비교가 쉽게 하려고 좀 긴 나이프인데 군인으로 치면 대검에 가깝죠. 이 정도 크기면 맞죠? 근데 제가 이제 수련할 때 애용하는 건 한 요 정도 크기예요. 좀 컴팩트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보세요. 이거는 무시무시하죠. 이게 날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체력 소모가 커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손학이나 몸의 전체 회전력으로 배니까 파괴력은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데 대신에 이제 이게 체력 소모도는 커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팥칼로 잡았을 때 안 빠지려면 뒤에를 꽉 눌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싹싹 점검으로 잡았을 때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이제 이렇게 눌러가지고 안 밀리게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코동이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꽉 쥐면 돼요. 여기 코동이 날이 있으면 안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군인들은 코동이 있는 걸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눌리는 건 이건 또 체력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동이가 있으면 좀 깊숙하게 찌르는데, 근데 사실은 이 나이프의 찌르기는 짧게 찌르고 빨리 빼는 게 목적이지 깊숙하게 찌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깊숙하게 찌르려면 사실은 팥칼로 잡는 게 맞아요. 깊숙하게. 근데 어쨌든 체력 소모가 조금 더 크다는 거. 요거는 이제 단점이 숙련도를 많이 요하는데 대신에 이게 보세요. 이게 손 안에 컴팩트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루터쌤 더티 복싱 있잖아요. 이제 칼리의 맨손 근접 격투술. 그래서 이제 복싱 그 콤비네이션이 이제 이 칼리의 나이프 기술이 어떻게 접목되는지 이제 영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잽이 들어갈 때 이제 카람빗은 베는 동작으로도 가고 찍는 역할도 가고 다 가능해요. 이게 그냥 펀치 뻗듯이 뻗어도 여기 칼날에 이제 찍히듯이 살짝 찍히죠. 그렇게 큰 데미지는 못 주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효용 가치가 보세요.
나이프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뻗으면 주먹이 나가는 것만치 편하게 잽을 날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팟카로 잡았을 때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궤적이 다르게 날아가니까. 근데 이제 싹싹으로 잡았을 때는 잽이 이렇게 잽을 던지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메리트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람빗은 원래 바나나 따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원래 칼리 지도자들은 원래 정규 과정에 카람빗이 있다고는 안 해요. 대부분 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유파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아니에요. 이게 그냥 바나나 따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영화 아저씨에서 이제 막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칼리 지도자들도 이걸 따로 배우죠. 따로 이제 수련하고 따로 배우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끼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고 딱 잡는데 장갑을 끼우고 잡으면 훨씬 더 안정감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부분으로도 쳐도 돼요. 이렇게 이 부분으로 짧게 이렇게 스치듯이 이런데 살짝 치는 건 괜찮거든요. 이게 고리가 더 커지면 조금 더 유용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로 안으로 팟칼처럼 이제 나이프의 팟칼처럼 베는 동작이죠. 팟칼로 베는 동작처럼 요것도 베어 올리는 동작이 가능하죠. 베어 올리고 그 다음에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돌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로 가격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돌려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돌려가지고 뒤에 손가락 잡아주고 돌려서 이걸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점이 뭐냐면 자 요렇게 했을 때 요 날 길이에서 돌려서 여기로 가격했을 때 날이 약간 더 늘어나요. 관악거리가 내 물리적 관악거리가 약간 더 늘어난다고요. 근데 이게 정교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수싸움 하면서 이 간압을 설정하는 무기술 전문가들끼리에는 이 정도의 공격거리가 수시로 변하면 불규칙적으로 수시로 변하면 되게 커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이 카람빗의 장점은 그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제 중의사항은 이렇게 가격하고 나서 간혹 가다 보면 가격하고 바로 해소해 가지고 감아서 당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스파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실제 가격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가격을 하면 이게 지금 지지대가 약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치고 파수가수로 부딪히는 에너지라고 하는데 파수가수로 당기게 되면 내가 난전에서는 내가 이거 치고 당기면서 돌릴 때 난전에서는 팔이 이렇게 탁 치면 내가 내 몸을 베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파수가수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칠 때는 치고 바로 흘러 보내야 돼요. 이걸 파신누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치잖아요. 치고 나서 그대로 흘려야 돼요. 이렇게 흘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치죠. 치고 그대로 흘린 다음에 여기서 또 보면 이게 초보자냐 아니면 이걸 숙련자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파신누스로 흘리고 나서 여기서 감아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카람빗에 대한 숙련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됐죠. 그래서 흘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대 루트로 올라와요. 올라올 때 여기서 한번 감아주고 올리면 벌써 두 동작이 돼요. 근데 뿌리면서 가격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이 펼쳐진 상태에서 당기면서 베어 올리면서 돌리면 이건 한 동작으로 되잖아요. 이해가세요? 내리고 돌려놓고 베는 건 두 동작. 근데 가서 바로 올리면 한 동작이 된다고요. 맞죠? 그걸 보시면 이게 진짜 카람빗에 대한 숙련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연구를 좀 제대로 한 무술 지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요. 구별하는 방법이. 근데 이게 전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해도 해요. 일단 전 무술가니까 숙련도는 올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가고 뿌리고 그대로 바위에 올리는데 이게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막상 해보면 이걸로 설명할게요. 갔죠? 가서 파신누스로 흘려서 보냈어요. 가격은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목 경동맥이나 이쪽 경동맥이나 아니면 가슴 부위나 배를 갈라서 베어 올릴 때 실제로 타겟팅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비효율적인 동작이라고 했던 흘려내리고 나서 여기서 감은 다음에 올릴 때는 내가 어느 지점을 타겟팅 하든지 지금 이렇게 안정적인 이 파지법이 된 상태에서 바로 올리니까 정확한 타겟팅 부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갔다가 이게 감아놓고 올리면 두 동작이 된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싹싹으로 잡고 바로 내려서 그대로 바로 올리는 거에 비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템포가 늦어져요. 상대방이 만약에 나이프를 들고 있다면. 그럼 그냥 그대로 베었다고 그냥 그대로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간 다음에 돌려야 되죠. 그래서 가서 펼쳐진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당길 때 감아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돌아오면서 팔을 당기면서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타겟팅을 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숙련도가 아주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한다고요. 숙련도는 무지막지하게 요구하는데 효율성은 떨어져요. 이게. 그렇다고 뭐 이게 회전력이 돌아간다고 해서 좀 더 파괴력이 커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대검이 훨씬 더 파괴력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있거든요. 90도에서 그대로 올라오죠. 그죠? 골반 회전력까지 들어가면 훨씬 더 파괴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간 상태에서 감아놓고 올리면 템포가 늦어져. 그래서 바로 가자마자 바로 베어서 올리면 타겟팅 부위를 정확하게 지정해서 내가 타이밍을 맞춰서 감아서 올리기가 힘들다고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서로 공격 타이밍을 주는 이제 교전 상황이야. 상대방 나이프 들고 있고. 그래서 갔어. 그 다음에 올리는데 이게 지금 겨드랑이 밑인지, 그 다음에 목인지, 아니면 눈인지, 에 따라서 내가 가서 돌아오는 그 경로를 순식간에 변화시켜야 되니까 훨씬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안정감도 없어요. 사실은. 한 손가락이 비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구멍을 크게 만들고 가죽 장갑을 끼고 있다면 좀 꽉 지는 느낌이 드니까 괜찮긴 해요. 그럼 단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컴팩트 하니까 상대방이 이 무기의 길이를 인지하기가 힘들어요. 컴팩트하게 휘어져 있어서. 이건 보세요. 이거는 직선으로 뻗어 있죠. 그래서 이 길이만큼이 인지가 가능하거든요. 내 몸에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나이프는 저는 콤팩트한 나이프, 요거보다 짧은 나이프를 선호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어쨌든 카람빗은 내 손 안에 착 감겨 있죠. 감겨 있으면서 이게 휘어져 있고 안쪽으로 날이 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복싱 하듯이 막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상대방이 인지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갑자기 막 하다가 휙 날아오잖아요. 휙.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게 파수가수로 멈추면 안 되거든요. 흘러내려야 되거든요. 그럼 내 몸이 열리잖아요. 이게. 맞죠? 그래서 의외성은 주는데 나도 치명적인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손이 항상 준비가 잘 돼 있으면서 견제하면서 교란하면서 그때 바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손이 좀 자유자재로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면 그 짧은 동영상에 보면 한 손은 무기 나이프 들고 있고 나머지 한 손으로 계속 뻗잖아요. 그게 이제 이 손으로 견제하는 수단이거든요. 아니 뭐 장검을 들고 있으면 다른 한쪽으로 또 찌르는 거고. 그래서 숙련도를 많이 요구해요. 이게. 근데 이제 의외성을 줄 수 있죠. 팡팡팡 확 가죠. 확 가고 그 다음에 내린 다음에 베어서 올리는 거. 확 또 찍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궤도를 바꿔서 이쪽. 아이씨, 이게 유튜브에 하이가. 그래서 흘렸어요. 흘려서 내린 다음에 내 몸이 열릴 때 상대방 감각 교란하고 그때 감아서 타겟팅 지점에서 감아서 동시에 올려야 돼요. 팔을 당기면서 감아서 동시에 올렸어요. 피했어. 그때 바로 뻗어서 찍을 수 있겠죠. 바로 뻗어서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궤적을 바꿔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더 심플하고 훨씬 더 간단하고 이제 숙련도도 훨씬 더 수월해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베었어 바로 올렸어. 맞죠? 그 다음에 이 뒤편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감각이 호란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다 이랬을 때 그 길이가 줄어드는 감각이 다르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 뒤로 찍으면. 그러면은 방금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베고 그대로 바로 역으로 슬래시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찍고 맞죠? 그 다음에 궤적 바꿔서 안쪽으로 찔러도 되고 바로 베도 되고 돼요 다 이걸로도. 네. 그래서 카람빗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땐 겉멋이에요. 왜 보면 그 무슨 칼 중에 보면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탁 해가 휘휘 도는 거 있잖아요. 휘휘.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탁 하면 칼날이 쏙 나와.
탁 접으면 칼날이 싹 없어져. 그래서 막 손으로 휘휘휘 돌리잖아요. 그 돌릴 때 잽 한 대 톡 찌면 돼요. 그거 돌리고 있을 때. 그걸 왜 돌리냐고 도대체. 그거 돌리고 있을 때 뭐 주변에 뭐 돌멩이나 이런 거 하나 눈으로 속 던지세요. 그냥 돌리고 있을 때. 아니면 침을 뱉든지. 지 이거 돌린다고 이제 온 신경이 여기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 막 돌릴 때 잭나이프라고 하나? 그때 차라리 침을 뱉으세요. 눈에다 침 뱉고 그 다음에 탁 차고. 그걸 왜 돌리냐고. 맞죠? 예. 예, 이거는 군인들한테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게 컴팩트하니까 휴대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멍을 맞춤으로 자기가 수제로 맞췄다면, 이제 여기 이제 얇은 장갑이나 전술 장갑을 꼈을 때도 끼울 수 있으면 이 안에 좀 더 안정감 있게 탁 잡고 버틸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쪽을 또 활용할 수 있고, 이쪽도 활용하고, 이 안쪽 날도 활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술 장갑까지 끼면은 손이 커 보이잖아요. 그때 주먹으로도 쳐도 되고, 아니면 배도 되고, 찍어도 되고, 그 다음에 회전력도 줄 수 있겠죠. 배 올리고. 근데 숙련도를 무지막지하게 요구한다는 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것과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 제 결론은. 그래서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막 돌리고 연습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던데, 모르겠어. 군인은 뭐 이걸 쓸 일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무술가들은 이걸 쓸 일도 없고, 그리고 이걸 쓴 사람을 만나면 훨씬 더 같은 수련 기간을 대비했을 때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걸어는 놨는데, 저도 가끔씩 수련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무술가니까. 근데 연구 차원에서. 근데 이게 훨씬 나아요. 이거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세한 기술 이런 거는 유튜브에 올리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보고 이러니까. 그거는 그냥 배우러 오세요. 배우러 오시든지, 저희 동호회 오면 무료니까 같이 이제 수련하시든지, 아니면 유료로 정기적으로 오시든지.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서울에서 위험한 지역에 출장 가시는 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제 일단은 프로그램 제가 짜드리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본업 분야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12월 중하순부터 제가 이제 그 경찰 특공대랑 대통령 경호실 준비생들 체력반도 같이 해야 되겠어. 이제 그거는 제가 무료로 재능 기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또 팀도 짜야 되고, 프로그램도 다시 이제 좀 변형해야 되고, 이래저래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문의 주신 분들은 제가 12월 중순 이후로 시작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시간을 보고 프로그램을 짜드리겠습니다. 짜드리는데. 어쨌든 오늘의 결론. 숙련도는 많이 요구하는데 투자 대비 효율성은 이게 낫다는 거. 차라리. 군인이라면. 근데 무술가라면 이걸 막 빙빙 돌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위협감 느낄 필요는 없고, 여기에 대한 대응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 이상입니다.